목요일 사주. 안녕하세요. 목요일 사주 김목산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하루 30분 전자책 사주 120일의 도전 강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정축일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고요. 정축일주, 저는 언땅의 모닥불이라고 해요. 축토의 언땅에 불을 지피고 있죠. 타인에게 제 몸을 태워서 온기를 주는 배려심, 봉사심, 그리고 언땅에서라도 뭔가 하겠다는 성실성, 그리고 큰 불이 되지 않도록 장작을 잘 재워서 불을 지피는 꼼꼼한 일처리, 손재주가 좋고요. 그런데 모닥불이 어때요? 주변만 따뜻한 거예요. 내 사람한테만 따뜻한 거죠. 좀만 멀리 떨어져 앉아도 한기를 느끼네?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정화라서 소프트한 듯 다정한 듯 좀 냉하고 쌩하죠. 웃고 있는데 서늘해. 군기가 나도 모르게 잡히는 거예요. 쫄아. 그런 걸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불이 갑자기 조율을 못해서 오악 커지기도 해요. 정화가 욱이 있어서 좀 그런 거죠. 축토 지장 간에 신금을 꽂고 있다는 것은 맺힌 게 있으면 오래 가기도 하고요. 정축이 백호잖아요. 부드러운 듯 폭발성이 있어요. 자, 그리고 제고기인이에요. 제고기인은 제의 창고에 수문장이 지키고 있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지장간을 볼게요. 개신기예요. 평관, 편재, 식신. 식신 생재가 되는 거예요. 제가 묘고에 있구나. 제고기인이 지키고 있으니 재물 쪽으로는 너무 좋네. 시세 차익, 일확천금, 투기성 이런 데서 운이 좋은 거예요. 아무나 집 산다고 시세 차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정축 정도는 돼야죠. 그런데 그러려면 정축이 조건이 있어요. 식재관 사주니까 식재관을 컨트롤하려면 신강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화가 좀 밤에 태어나는 게 좋고요. 또 재성이 온전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좀 있지만 보균이 이 정축의 보균인자가 타고난 성향이 재물적으로 아주 좋다라는 거죠. 다시 올라가서 비인쌀 보도록 할게요. 비인쌀은 약간 변덕 실증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정축은 다정하고 따뜻하고 배려심이 많은 거에 비해서 감정 기복이 있죠. 만약에 전 아닙니다 하시면 당연하죠. 없다면 너무 좋은 거죠. 어떻게 모두가 로봇 양산도 아니고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정축의 신살에 또 보균에 이런 기운을 품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정축은 백호예요. 처음 말씀드렸지만 백호는 앉아있는 일지를 조심해야 한다고 해요. 정축은 식상으로 앉아있으니까 아무래도 자식의 운기에 있어서는 조심을 좀 하셔야 되죠. 자, 12운성 보도록 할게요. 묘예요. 묘는 12신살로는 화개살이라고 하고요. 화개살을 화려함을 덮는다. 그러니까 뭐가 자꾸 덮는 거지. 그리고 들어가 앉아있는 거지. 묘로 있으면 그래서 기본 생각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리, 철학, 정신 세계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예술성 또 직감력도 좋고요. 그리고 묘로 앉으면 제복 아주 괜찮죠. 진짜 무덤할 때 그 묘거든요. 들어오면 잘 안 나가는구나 안착이 되는 거예요. 단지 개고 입고 충형 파해를 맞을 때 돈이 튀어나가서 그렇지 재물운은 길하다. 그런데 육친운으로는 무덤에 있으면 물론 죽진 않아요. 그러나 무덤에서 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 무력하다. 육친의 운은 좀 무력할 수가 있구나. 불안정하구나 하는 거죠. 공망 신유예요. 금기운 재성이죠. 재물에 대한 탐심이 어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정축은 절대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다 계획이 있어. 넌 다 계획이 있구나. 영화의 대사인데요. 돈의 운영에 있어서 정축은 그렇죠. 그러나 공망으로 있다는 것은 너무 재물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에 따라서 업상을 옮겨 다니는 것은 좀 불리하다라는 거예요. 일단 재성이 공망이라는 건 재물보다는 명예, 일의 즐거움, 또 하루하루의 성실성에 더 무게를 둬야 되는 거죠. 왜냐? 묘지잖아요. 고장치라고요. 얼어있는 땅의 묘야. 공떡, 그러니까 누군가 잘되게 하는 이 활인업상이 있다면 그것이 다시 내게 돌아와서 나를 베푼다. 내 가족을 흥하게 한다. 어차피 재고기인이에요. 어차피 성실해. 먹고 사는 문제 괜찮아요. 돈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만약 하시고 계신 이런 정축 일주다 하신다면 좀 내려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 오늘 엄청 욕먹겠는데?
직업성 할게요. 그래서 재성이 공망이니까 사업보다는 직장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튼 축토는 소인 거죠. 소처럼 우직히 성실하니 뭘 해도 괜찮죠. 그리고 축토가 금의 고장제예요. 신금을 품고 있죠. 신금의 이 뾰족하고 날카롭고 예리한 금속성의 업상에 유리하다. 분석하고 필터링한다고 해야 될까요? 꼼꼼하게 끝까지 책임지는 성향이니까 손재주도 좋고 그런 업상이 아주 좋은 거예요. 금의 기운을 가진 업상 괜찮습니다. 그게 뭐가 있을까요? 칼도 되고 가위도 되고 어떤 사람을 살리고 돕는 쇠기운의 장비들, 군인, 경찰, 의료, 요식, 또 뭐 건축 자재도 되고요. 다 돼요. 장소도 불문해요. 따뜻한데 한데 가리지 않아요. 물론 순간순간 염세가 좀 튀어나오긴 하는데 괜찮아요. 소의 우직함으로 집요하게 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장님이 정축을 직원으로 뽑았다. 월급 이상을 해내는 사람을 뽑은 거예요. 잘하셨어요. 십성 오각형 이미지화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동그라미 정화일간 화기운이고요. 시계 방향으로 토금수 목으로 돌리고 그리고 정축이니까 화기운 토기운에 정화 축토 앉히고요. 지장간 개신기죠. 각 오행의 자리에 두고요. 좌법으로는 포태를 보니까 관대 양묘고요. 그리고 지장간에 없는 오행 종해 보면 일간 포함해서 겁재 병화를 축토에 종하면 양이 되죠. 그리고 인성 목기운인데 간목, 을목, 축토에 대입하니까 관대, 쇠가 되는 거죠. 자, 관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관이에요. 개수관대가 되고요. 관대가 좌묘궁이에요. 축토가 묘인데 부성 인묘죠. 지아비 자리가 묘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정축은 일단 일지에 식신을 둬서 제가 식상이 일지에 있는 여명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배우자 자리에 자식을 앉힌 거니까 여명은 이럴 때는 좀 배우자와의 관계가 최소 좀 멀멀해지는 거예요. 돈독하지 않은 거죠. 남명에게 자식인데요. 자식도 묘에 들어갔으니까 남명 입장에서 자식의 운도 그리 아주 좋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개운법은요. 개운이라는 것은 운을 개선시킨다라는 뜻이고요. 개운법은 관대로 좌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 배우자가 관대의 기운, 즉 유니폼을 입든지 관공직이든지 뭐 공사도 되고요. 교육이든 의료든 좀 사람을 베푸는 직업, 공덕을 쌓을 수 있는 이런 업종에 있다 그런다면 괜찮고요. 그럼에도 같이 너무 붙어 있으면 좀 불리하고요. 주말 부부든 출장이 잦든지 기러기 아빠든 기러기 엄마든 아니면 아침에 헤어지고 아침에 만나든 이렇게 좀 따로 또 같이로 있는 것이 좋죠.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자식이 이런 직군에 있다 그러면 좋고 그렇지 않다 해도 반듯하고 각이 좀 잡히고 이런 직군에 있는 것이 유리하죠. 이것이 평관의 기운이에요. 직장도 마찬가지죠. 관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또는 활인 업상이 있다. 활인 업상이라는 것은 누구를 잘되게 하는 것이고요. 교육, 의료, 공직, 군, 검경, 상담, 보건복지, 컨설팅 뭐 이것만 있냐? 아니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분석하고 정밀하게 꼼꼼하게 처리하는 어떠한 뾰족한 금속성의 업상 다 좋죠. 이것만 있겠어요? 여튼 이 평관의 기운, 원칙, 자존심이 깃들어져 있어야 하고요. 그러나 그런 점에서 보면 너무 자유로운 직구는 좀 불리하죠. 편제할게요. 편제는 양좌 묘궁이에요. 재고죠. 재물이 고에 임묘했어요. 양은 양육, 복양, 부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 또는 시댁에게서 이런 양의 기운을 가져도 받을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양한다는 자체가 무력하거나 기운이 좀 없으시거나 부양해야 되는 조건을 가지고 계시거나 그럴 여지가 있는 거죠. 아주 독립적인 아빠나 시댁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지장간에서 재성 암합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진짜 왔다죠. 받을 게 있는 부친 시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성이 공망이죠. 아무리 재탐, 재물 욕구가 강해도 정축은 일단 공망을 의식하며 사셔야 돼요. 그럼에도 공망이 언제 깨지냐? 충이 올 때잖아요. 정축은 신금, 유금이 공망인데 충이 뭐예요? 임목, 묘목이죠. 도리어 이때는 충을 하기 때문에 공망에 이 맨홀 뚜껑이 닫히는 거예요. 그럼 돈이 새지 않겠죠? 가뜩이나 재고기인인데 공망까지 메워주니까 임묘가 들어오면 재물적으로 그래서 손재가 덜하다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재물적으로 매우 길하다. 그런데 육친은 어때요? 먼저 아버지와 시댁은 얘기했고 남명에게 부인은 어떨까요? 양좌 묘궁이다. 비슷하죠. 당연히 부인을 내가 양할 수는 있어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대한민국은 유교적인 관습이 뿌리 내려 있어요. 가부장적인 사고가 여전히 존재하죠. 그런 점에서 부인을 남명이 가장으로서 케어하는 건 어느 면에서는 여전히 보편적인 가치관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재성이 양으로 있는 건 남명에게 부인이 나쁜 조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에 앉아 있어요? 어디가 종착이에요? 묘로 기결된다고요. 일주가 묘로 있으면 무조건 그 육친은 다 공방수예요.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형제 모두 각자 다 일찍 독립하고 또는 떨어져 살고 각자 일하고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왜? 묘로 앉았으니까요. 묘에서 뭐예요? 자칫 무력해지고 기운이 빠진다고요. 되도록 해 뜨면 묘 밖에 나와서 뛰어놀아야지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럼 또 괜찮죠. 사회활동하는 부인이 좋고요. 그런 점에서 만약에 사회활동을 안 해? 그럼 가게 하나 차려주세요. 돈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죠. 차려준 데서 또 뭐 남녀차별 발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본질은 이게 아니에요. 그러한 의지를 가지시라는 얘기죠. 포인트를 놓치지 마세요. 자, 식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신이고요. 기토, 묘자, 묘궁이에요. 역시 식고죠. 묘는 화계의 기운이고 무치잖아요. 그래서 일, 운, 행동력 등이 억박이 좀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자식은 어때요? 백호의 묘다. 산액, 난산, 난임의 기운이 올 수도 있고요. 낳을 때 좀 고생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축일주 여명은 그래서 좋은 날 택일 받으셔서 출산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런 복인의 여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어쩌겠어요. 본인의 일주가 이건데. 개우는 하되 직시는 하셔야 돼요. 조심하시면 돼요. 안 그래요? 조심하고자 사주를 보는 거예요. 한타는 몰래 하세요. 신도 안 들리게 하셔야 돼요. 그게 내가 이기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만약에 산액이 없었다. 그럼에도 자식이 묘자, 묘궁인 것은 역시나 일찍 내보내는 거예요. 최소 대학은 집 근처로 보내지 않는 게 좋죠. 지장간에 없는 오행할게요. 정화는 일간이니까 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묘니까요. 병화가 겁지니까 축토의 대입하니 양이 되는 거예요. 양종, 묘궁이 되네요. 형제가 양이다. 이는 역시나 양이 뭐예요? 양육, 복양, 부양. 형제가 묘, 양으로 들어오면 좀 생각이 많아지죠.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는 거예요. 여튼 기결되는 것은 묘궁이니까 묘 밖으로 내보내라. 그것이 공방수죠. 그것이 바로 따로 또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인성하겠습니다. 인성은 간목이 축토를 보면 관대가 되고요. 을목이 축토를 보면 쇠가 돼요. 좋은 글자죠. 관대도 길신이고 쇠도 안정의 길신이에요. 인성에 있는 거예요. 공부머리 있다. 그런데 묘궁이야. 공부로 풀기엔 어려움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모친은 좋은 모친이죠. 관대의 쇠니까요. 부친과는 모친이 금목 상쟁 재성 관성이니까 부모 관계가 그리 돈독하지는 않겠구나. 그리고 나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면 그래도 관대인 쿨한 엄마가 좀 낫죠. 이런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책에 있는 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브리핑을 좀 할게요. 묘로 앉은 정축일주는 재물로는 공망이라서 사업보다는 직장이 낫고요.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이 없고요. 재고 귀인이고요. 육친으로 보면 묘로 앉으면 묘는 진짜 무덤이라서 할 게 없는 거예요.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무력하다. 그래서 무조건 공방수 떨어져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 별거여야 돼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따로 또 가치로 가는 게 좋은 거예요. 1, 2, 3, 4, 5번 화토, 금수, 목으로 배치하고요. 지장간, 식재관이죠. 식재관은 신강해야 내가 식상, 재성, 관성을 컨트롤하고 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비거부터 할게요. 묘양이에요. 묘양이 묘로 기결된다. 육친에 해당하는 형제운 약하죠. 나도 속을 알 수가 없어요. 묘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식상 묘양이에요. 여명은 자식운이 약하고 자식이 좀 허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묘로 인해서 얼른 내보내라. 일찍 독립이 좋고요.
그리고 이룬 행동력으로는 밝은 듯 역시나 센치하고 속을할 수가 없고 그런 심리 상태를 남녀 모두 보이는 거죠. 재성, 재물 역시 묘양이에요. 재고기운이고요. 재물복 좋고요. 부치는 양의 기운이라서 상속성 받을 게 있다. 그러나 계고 입고를 조심해야 되고요. 남명의 부인은 묘양이라서 아주 너무 좋고 그렇지는 않아요. 관성, 관대, 쇠예요. 이제 묘를 벗었네요. 그러나 광고죠. 여명은 자식 낳고 남편과 무정해질 여지가 높고 그러니 따로 또 같이 주말 부부도 되고 부부끼리 동업하는 거 이런 것은 정축은 하시면 안 돼요. 남명의 자식도 일찍 독립을 시키는 거고요. 인성, 관대 쇠고요. 묘로 있어서 모친이 부친보다는 낫지만 역시나 무정하다. 공부는 좀 항난이다 이런 거예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어때요? 정축은 내가 일을 해야 돼요. 축토라서 성실함은 말도 못하고 손재주도 좋고 끈기도 있고 육친의 운기를 내 탓만 하지 마시고 쿨하게 운명을 받아들이시고 살아가시면 돼요. 자, 12신살 12운성 보겠습니다. 축토라서 삼합 사유축이고요. 까만 글자는 12신살이고요. 때의 시기 방향을 나타낸다. 보라색 글자는 12운성이고요. 상태 상황을 나타내고요. 정화일간 합은 임수, 정임 합이고요. 정화충은 개수, 정계충이죠. 임수가 들어오면 관성이라서 남녀 모두 명예 직장으로는 괜찮고요. 여명에게 남자의 운도 임수에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싱글이야. 그럼 임수년에는 집에 일찍 들어가면 손해인 거예요. 막 동호회도 가입하시고 그런 거죠. 파란 스파크, 일지와 지지의 충돌이고요. 빨간 동그라미는 12신살과 12운성의 종합적인 검토의 결과적인 조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파란 스파크부터 보도록 할게요. 축토, 축토 동착, 오화, 축오 원진 기문, 미토, 축미충, 술토, 축술, 형살, 진토, 축진 파예요. 그리고 빨간 동그라미는요. 축토, 미토, 자수, 임목, 진토가 되는 거예요. 자, 지지 12개 하나씩 볼게요. 축토니까 삼합은 사유축이고요. 12신살 순으로 하도록 할게요. 지연월, 망장반역, 육화 겁재천이고요. 사화 지설부터 보겠습니다. 사화 지살 제왕이에요. 삼합 사유축으로 볼 때 정축은 사화 유금이 오면 좋아요. 유금이 공망이긴 해도 합을 이룰 때는 좀 다른 문제죠. 일단 사유축 금국을 만드는구나. 돈을 목도하는 거예요. 보는 거죠. 내 돈이냐 아니냐는 나중에 문제고요. 일단 사화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오화 연살 걸록이에요. 축오 원진 기문이죠. 배우자 갈등 또 예민해지는구나. 여기에 오화의 년, 오화의 달, 오화의 날에는 기온이시라면 남녀 모두 친구, 동창 좀 만나러 가는 건 자제하셔야 돼요. 비겁 도화로 들어올 여지가 높다. 눈 맞을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승부욕이 올라가고 독립 개체로 스스로 홍보하는데 이 오화의 행운이 잘 되어 있어요. 걱정하실 건 없어요. 미토, 월살 관대예요. 미토는 일이 잘 되는 듯 뿌연 안개 속에 갇히는 거예요. 의욕은 넘치지만 일이 더디고 잘 풀리지 않는 거죠. 문서, 사인, 계약, 뭔가 내 사인이 들어간 책임질 일은 만들지 않으시는 게 좋은 거예요. 신금, 망신살, 목욕이에요. 남명에게 재성인데 목욕 도와줘. 망신이 재성에서 들어오는데 남명에게는 이성 문제고 남녀 모두 돈인데 여기에서 부부싸움이 엄청 날 수가 있는 거예요. 도화의 목욕이니까 좀 마음이 뜨고 몸도 뜨고 그래서 이럴 때 남녀 모두가 이성운이 들어오면 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망신의 기운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평소에 못했던 말들도 좀 무대적인 기운이라서 할 수 있는 거죠. 이럴 때 신금의 월에 이력서 내는 것도 내가 주목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유금, 장성살, 장생이죠. 삼합에 유금이 들어가면 반합이라도 사유축, 삼합의 기운을 드러내는 거예요. 공망일지라도 긍정적인 게 많은 거죠. 이럴 때는. 유금 달에도 묘목의 날짜에 뭔가 도모하신다면 아주 좋은 거예요. 술토, 반환의 양이에요. 반환의 시기이지만 축술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설렁설렁해서는 어려움이 따라요. 외부적 요인, 변수가 많고요. 철저히 준비하고 경계, 계약, 사인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해수 역마태예요. 역마의 기운인데 아주 진취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막연히 잘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적인 기분으로 움직이지 않는 게 좋죠.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어서 자칫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자수 육해절이에요. 절은 끊어질 절, 절명이죠. 그런데 자축합을 이루니까 겉잘 속균이 되는 거예요. 자수에 물이 들어오면 불을 더 꺼뜨리고 단절로 갈 수 있다. 그러니 조심하세요. 축도 화계 묘예요. 정축이 또 축을 보면 묘가 2번 겹치는 거죠. 완전 들어가 앉는 거예요. 재물적으로는 자물쇠로 확 잠그니까 괜찮죠. 심리적으로는 묘가 2번 오니까 더 외골적인 성향이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만 하려는 성향이 두드러지는 거죠. 이럴 때는 좀 두세요. 좀 더 창의적인 일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정축이 축을 보면 누구도 고집을 꺾을 수는 없어요. 임목할게요. 겁살사예요. 임목은 축인 암합이 들어와요. 축토의 지장간, 계신기, 그리고 임목의 지장간, 무병갑이 전부 합을 이루는 거죠. 그런데 겁살사예요. 겉잘 속균인 거죠. 결과가 그리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신약하다면 도움을 좀 받는 부분도 생기니까 너무 지르지만 않으신다 한다면 소확행이라도 챙기실 수가 있죠. 묘목, 제사의 병이에요. 제살의 운은 의심하고 눈치 보고 불안의 기운을 가져요. 그러면서도 기가 얇아져서 이끌려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행동하세요. 그리고 건강, 문서 모두 조심하시고요. 진토, 천살쇠, 상관의 진토. 앞서 이 임묘의 시기가 너무 힘들어서 진토는 내가 움직이고 싶어도 추진력은 좀 약해요. 여유도 없고요. 그것보다 안정적인 곳에서 좀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력을 발휘하는 것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진토의 행운에는 하기 나름이에요. 조심 방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토, 동북, 1시 방향, 화계묘죠. 이 방향으로 가면 심장의 방향이기 때문에 이 방향에서 뭐 사고팔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미토, 남서 7시 방향, 축토처럼 한 방에 날리는 기운은 아니에요. 그러나 서서히 재산이 쭉쭉쭉 모래시계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방향에서도 계약 뭐 이런 거 조심하셔야죠. 자수, 정북 12시 방향, 관제, 구설, 건강 뭐 이런 것에 약점이 있는 방향이에요. 바로 결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나중에 시세 차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길게 관망을 하시는 거죠. 임목, 동북 2시 방향, 이 방향은 신약하면 유리하고요. 신강하면 무조건 실물수예요. 묘목, 정동 3시 방향, 공격보다는 방어예요. 아무리 호재가 있어도 신강하면 불리하고요. 신약하면 비교 분석 해보고 결정해볼 만하죠. 기준은요.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요. 세대주 대표자 기준이에요. 이사, 이직, 학교, 계약, 병원, 뭐 격리, 금고 뭐 이런 것에 있어서 방향 위치 선정에 조심 참고하시는 거죠. 정축일주 나머지 할게요. 먼저 제고기인, 재물창고의 기인이다. 수문장이다. 제 사고를 깔고 있으면 아무래도 재물적으로는 아주 좋죠. 길하다고 하는 거예요. 비인살,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래서 정축은 속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도 본인이 헷갈려요. 그리고 태신, 인정 욕구가 강하고요. 선지름 먼저 지르고 후에 바로 후회할 수 있어요. 감정 기복이 있는 거죠. 백호, 정축은 호랑이 기운인데 식신으로 앉아 있으니까 육친으로 보면 여명에게 자식, 남명에게는 처가의 운기가 좀 약할 수 있는 거예요. 탕화, 욱인데요. 축토는 축, 오술이 또 들어오거나 사주원국에 2개 이상 있거나 이러면 욱의 제어가 잘 안 되는 거죠. 곡각, 예민하고 잘 다치는 기운이다. 건강, 수기운, 여명에게 자식, 남명에게는 비뇨기인데요. 조심해야 되고요. 순환이 잘 안 돼서 그게 혈류 질환 또 뭐 결석 같은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감정적인 롤러코스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정심이 중요하죠. 정축일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축토 자체가 원래 꼼꼼하죠. 성실하고요. 제복도 좋고요. 또 손재주도 좋고요. 성격도 희생정신, 봉사심이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축일주가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아요. 정축일주가 다 육친운이 약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자, 육친운을 좋게 끌어올리는 방법. 남녀 모두 결혼을 늦게 하세요. 안정적인 직군에 정년이 보장되는 업상의 사람들을 만나세요.
그리고 자식은 일단 원정 출산하지 마시고 주변을 절대 안정으로 이 재반 여건을 만들어 놓고 낳는 거예요. 그리고 일찍 독립을 시키는 거죠. 남녀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요. 정축은요. 육친은 가족과의 관계성이 약한 거지 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그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각자의 사주와 운명이 있고 내가 주체로 하는 게 참 잘 되는 거예요. 정축은.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 하신다면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조심하면 다음을 기약할 수가 있고 잘 될 수 있는 희망과 기회가 있는 거예요. 뭐 운이 좋다고 항상 슬프지 않고 맨날 기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겉모습만 보고 속지 마세요. 안 슬프고 안 괴로운 인간이란 이 지구를 통틀어서 한 명도 없어요. 주어진 운명 안에서 즐겁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친 운이 불리하면 가장 중요한 꿀팁이 뭔지 아세요?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사이가 나쁠 게 없죠. 어차피 정축은 자기가 하는 일은 무조건 잘 되는 거예요. 네, 설명이 길었습니다. 저는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목요일 사주, 저는 김 목사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뵐게요.